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은 537강 진행을 할게요.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인생 특목고,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난이도 높은 삶을 설계한 영혼들이라는 내용으로 좀 영성학적인 내용과 명리학적인 내용을 좀 함께 섞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특목고라는 말은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어쩌다 한 번씩 가끔 튀어나오는 얘기인데, 인생이 왜 특목고죠? 제가 이제 자녀 상담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가려고 하는 특목고, 외고, 뭐 자사고 뭐 이런 데 있죠. 그 다 특징이 뭐죠? 공부를 죽어라고 시키죠. 공부 강도가 엄청 세죠.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인생 특목고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인생 특목고. 그래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난이도 높은 삶을 설계한 영혼들입니다. 근데 자사고에 가거나 특목고에 가면 그래도 장점이 있죠. 서울대 갈 확률이 높다. 뭐 인서울대 갈 확률도 높다. 뭐 그런 거죠. 자사고에서 중간 정도 하는 게 일반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에 드는 거랑 거의 비슷할 테니까 죽어라고 공부를 시켜요. 그런 학교를 흔히 좋은 고등학교에 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지구 학교에 와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주 지구 학교에 와서 편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난이도 높은 수업들을 받아가면서 아주 난이도 높은 시험과 평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내 환경적 부담을 겪어가면서 열심히 지구별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구별 자사고를 온 사람들이, 일반 지구학교를 온 게 아니라 자사고 지구학교. 근데 저기 학생들이 자사고를 가면 좋은 학교 같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번 생에서 좀 지구별에 좀 남들이 흔히 경험하지 않는 아주 그냥 태어났더니 집안이 엉망이고 어떻게 결혼했더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직장을 갔더니 이런 곳을, 어떻게 내 주변 환경에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은 이 지구학교를 자사고로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의 사주를 보고 나쁘다고 해야 돼요? 아니, 좋은 학교 갔다고 하잖아. 자사고 간 애들 보고 좋은 학교 가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학교를 되게 힘들게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구의 자사고를 왔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난이도 높은 삶을 설계한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생을 줄 줄이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이런 남자를, 하고 많은 직장 중에 이런 직장을, 하고 많은 부모 중에 이런 부모를, 하고 많은 동업자 중에 이런 동업자를 주셨습니까? 라는 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일부러 섭외한 인물들이다. 나를 좀 괴롭혀 주세요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해주세요. 내가 좀 나태해질 것 같으면 나를 좀 힘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섭외한 부모이자 배우자이자 뭐 자식이자 친구이자 동료이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뭐 인생에 왼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살다 보면 섭외하신 분들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려고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자 537강은요 상담하다가 이야 이분들은 정말 인생 특목고를 살고 계시는군요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표시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기서 좀 소개를, 오늘 두 분의 사주를 소개를 할게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두 분의 사주를 소개할 게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수업 받고 계신 여러분들 사주를 여기다 원래 여러분들 사주를 여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쵸? 내가 보기엔 여기 만만치 않은 특목고 자사고생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특목고 자사고 같으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해가지고 지금 명리 배우시는 거잖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수업을 받고 계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평범하고 순탄하고 예측 가능하고 뭐 이렇게 보편 타당하고 뭐 좀 이런 삶하고 좀 거리가 있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그렇죠. 원래 선생님들 사주를 여기 올려야 되는데 이거 차마 당사자를 앞에 놓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 당신은 전생에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생에 욕심이 많아서
좀 어려운 난이도의 삶을 일부러 선택해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그 게임의 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 난이도를 보통 최고로 높여놓고 게임을 해요. 자, 어쨌든 이분들 오늘 소개하실 분들은요, 그 지구라는 지구학교 게임 모드를 가장 어렵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양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처한 환경이 되게 어려운 환경이거나 또는 현재 자신의 가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뭔가를 제한을 걸어놓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뭐 선천적 질병을 가지고 계신 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시든가, 뭐 신체 장애 그런 걸 가지고 계시고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몸은 멀쩡한데 대신에 인생을 더 험난하게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 그런 삶을 보면은 와, 게임 모드를 정말 어렵게 설정하셨군요. 대단한 고수인가 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인생, 특히 사주에 대해서 호신쌤의 좀 견해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보죠. 사주가 좋고 나쁜 거를 따지는가? 그러면 인생이 힘들면 나쁜 거고, 인생이 편하고 순탄하면 좋은 건가? 그러면 게임을 좀 쉽게 하면 좋은 거고, 뭐 게임을 좀 어렵게 하면 나쁜 건가? 학교에 갔는데 공부 거의 안 시키고 자율학습 시키고 뭐 시험도 안 보고 뭐 별 배우는 게 없어. 이게 좋은 건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영성학에서는 우리 지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태어나서 윤회를 하고 왜 살아가는 겁니까? 삶의 괴로움과 고통은 왜 있는 것입니까? 라는 답변에 대해서 영성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체험학교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 배우는 놀이동산이다. 지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만든 체험학교.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 학교는 뭐 하는 데예요? 공부하는 곳이죠. 체험, 경험치를 얻어가기 위한. 근데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 체험과 경험을 통해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되어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 셋 엄마가 되어보는 경험. 뭐 내가 결혼을 한 3번 해보는 경험. 내가 죽어라고 직업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남을 또 주고, 또 죽어라고 돈을 벌어서 또 누가 확 다 가져가고, 뭐 그런 경험. 또는 어떤 영웅이 되어보는 경험, 또 살인자가 되어보는 경험, 뭐 교도소에 가서 평생 살게 되는 경험, 아니면 큰 공경에 처하는 경험,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경험, 사업으로 부귀영화를 누려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험과 체험이죠. 이런 경험과 체험을 거의 무한대에 각밖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한히 대본이 지금 널려 있는데, 지금 우리는 드라마에 출연을 한 거예요. 드라마의 배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그 배우가 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우는 수많은 연극의 어떤 배역으로 출연을 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배역을 다 해보고 나서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뭐 해결사 이런 사람들의 모든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거 남 아니에요. 나의 내생이나 나의 전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사람이야. 나의 368번째 경험은 호신쌤이고 나의 5268번째 경험은 수강생 A고 26,860번째 배역은 수강생 B야. 그런 식으로 우린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느낌이죠. 자, 지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체험학교고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놀이동산입니다. 저는 근데 학교라는 표현보다 저는 놀이동산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뭐 학교도 맞고 놀이동산도 맞고, 근데 저는 이 지구별을 놀이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가면 뭘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놀이동산에 가면 뭘 열심히 해야 돼? 잘 놀다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노장 사상의 그 선구자이신 그분께서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고통과 근심 걱정에 속여서 그렇게 메소드 연기를 펼치고 있냐. 야, 이거 다 쇼야, 쇼. 재밌게 놀다 가면 되는 거야. 왜 연극에 와서 하루 진종일 질질 짜다 가는 거야. 여기서 즐겁게 놀다 가라고. 어차피 에버랜드에 놀러 와서 저녁 6시가 되면은 문 닫고 이제 다 집에 가세요. 그러면 어차피 에버랜드에서 집착할 필요 없어. 6시 되면 다 집에 가야 돼. 그쵸? 근데 내가 오늘 새벽부터 에버랜드에 와서 놀이동산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드디어 바이킹이 내 거야. 이 바이킹은 나만 탈 거야. 이 바이킹의 주인은 나야. 아니면 뭐하러 그래. 6시 되면 다 집에 가야 되는데. 다 끝났어. 이제 바이킹은 내 게 아니야.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우리는
죽어서 경험치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거죠.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타봐야죠. 에버랜드에 왔으면. 물론 너무 바쁘게 놀이기구를 타다 보면 힘드니까 카페에 앉아서 뭐 남들이 놀이기구 타는 거를 커피 마시면서 구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놀이동산이에요. 그렇게 치면 봅시다. 경험과 체험을 좀 자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그냥 노말, 담백, 소프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장단점은 노말, 담백, 소프트하게 경험과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한 경험치가 한 요 정도 얻어가는 거고, 아주 그냥 하드하게 아주 자극적이게 지구별의 학습 경험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경험치가 이만큼 되겠죠. 경험치가 높은 거야. 어떤 사람 한 5번 태어나서 경험할 걸 어떤 사람 한 번 태어나서 경험해. 한 번 태어나서. 사실 이 운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이 운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남의 삶을 조롱해. 특히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조롱해. 아유, 이 사주는 금수가 모여가지고 배렸어. 아유, 뭐 이런 걸 사주라고. 아유, 임자일주 안 돼. 신묘일주. 아유, 이런 거 안 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세상사 돌아가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 이불킥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운명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끔 상담하면서 만나는 정말 진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어렵고 힘든 삶,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어떻게 당신의 삶에 그런 경험을 3번이나 할 수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 정말 이분은 아주 해병대 특별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특수훈련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걸 내가 경험을 했다? 그러면 현재 나의 인생 코스는 일반 과정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인생 자사고, 특목고를 들어왔다. 나는 지금 장교훈련소에 들어왔다. 왜 어렵고 힘든 장교훈련소에 들어와서 훈련을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됩니까? 말은 장교가 되려고, 사병이 되려고가 아니라 나는 더욱더 성장하려고, 지도자 영혼이 되려고, 리더 영혼이 되려고, 가이드 영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경험해야 될 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나를 돕는 영혼체들과 함께 지금 함께 지구학교에서 다양한 훈련, 체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 특목고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한 체험학교입니다. 우리는 사주와 운명을 배우면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을 좀 해야 돼. 특히 어떤 사람들을 보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삶을 열심히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어릴 때 전자오락실에 갔는데, 가끔 전자오락실에 가면 게임의 신들이 있죠. 뭐 저기 철권, 제비우스, 뭐 슈퍼마리오, 뭐 이런 게임을 거의 신들린 듯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 구경꾼들이, 저 같은 꼬맹이들이 오락실에 가가지고 우와, 게임의 신이 나타났다. 우와, 저렇게 어려운 게임을. 왜냐하면 이 게임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미션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점점 더 어려운 게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게임을 진짜 신출귀몰하게 살고 있으면 우와, 대단하다 그러죠.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되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와, 대단하다. 나보고 저런 삶을 살라 그러면 넌 어떨 것 같아? 제발 그것만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미션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걸 보고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렇게 비하를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두 분, 요 가운데 있는 분은 내가 감동을 먹었는데, 이게 경원현생의 여성분이세요. 지금 30대 초반이십니다. 사실 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감동을 먹어. 근데 이분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인데 진짜 열심히 사시는 여성분이세요. 이분한테 거의 한 10분 동안 훌륭하다, 열심히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너의 인생을 축복한다. 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런 거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다고 쳐.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에서 특공대로 가가지고는 그곳에서 100km 군장 메고 이렇게 행군을 했다. 가족들이 그거를 보게 됐다. 돌아오는 자식들을 보면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어이 훌륭하다, 아무나 못하는 걸 너희들이 해냈구나. 꼭 그런 마음이 있죠.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분 사주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혼의 성장을 위한 난이도 높은 삶을 설계한 영혼들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은요, 사주를 좀 보죠. 경원년 무자월 기사일 정묘시 여자분이십니다. 그 사주 볼 때
이런 느낌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주에 있는 8개의 글자를 좋은 글자, 나쁜 글자로 구분을 하고 또는 편중됐나 편중되지 않았나 보고 이렇게 중화가 됐나 안 됐나 봐가지고 이렇게 딱 보기 좋은 사주를 고르는 게 일종의 사주 품평회예요. 사주 품평회. 그 강아지 품평회 있죠. 강아지 품평회. 가면 어떻게 돼? 뭐 꼬리가 뭐 반드시 서야 되고 뭐 털에 윤기가 나야 되고 뭐 반드시 무슨 색깔이 진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뭔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딱 맞는 강아지 1등,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잡종 뭐 이러잖아. 웃기죠? 참 그 강아지나 동물한테 순종 따지는 것도 참 혈통 따지는 것도 나는 코리안 똥개가 제일 예쁘던데 뭐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주를 그렇게 이게 있어야 되고 요게 있어야 되고 요게 있어야 되고 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좋은 사주 뽑기 품평회를 하게 되면요. 좋은 사주가 거의 없어. 좋은 사주가. 그냥 사주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 선입견을 버려라. 그냥 어떤 사건이 있으면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그냥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주도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보지 말자고. 이거 만약에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보면 무슨 얘기 나올까 보나마나. 겁재가 돈을 깔고 앉았네? 그러면 도둑놈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겁재가 돈 위에 올라가지고 도둑놈이 네 돈을 다 가져가서 너 가난하다. 뭐 이런 소리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어떤 생각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주를 보러 갔는데 도둑이 네 돈을 다 가져가서 네 몫이 없어졌다. 뭐 가난하다. 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반은 맞아. 너 부모 가난하지. 뭐 너 돈 많이 뺏겨봤지. 너 돈 벌어서 형제 가족들한테 나눠줬지. 그런 얘기 나와. 그런 얘기가 나와. 근데 또 그게 또 맞아요. 또 실제 그랬어. 이분이 실제 그랬어. 이게 나쁜 놈일까? 이런 측면으로 봐야 돼. 이 사주는 이게 일종의 지구학교 체험 계획서인데 지구학교에서 나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자신이 커리큘럼을 8개를 짜가지고 나 이런 8가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거예요 라고 지금 8개를 경험하러 온 거야. 그럼 인생 전반부에는 이거 경험할 거고 인생 후반부에는 이거 경험할 거예요. 그쵸? 지금은 30살이니까 뭐 이 정도 경험하고 있겠네요. 이 정도. 나의 개인적 능력은 이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여건은 현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격국론으로 보게 되면 자수 편재격이죠. 편재니까 열심히 돈 벌자, 뭔가를 경영 관리하자 하는 사회인데 내가 다루어야 될 거를 지금 겁재가 먼저 가서 낼름 앉았죠. 그러면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이미 선행자들이 그곳에 가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 일을 먼저 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나는 무슨 역할을 맡았나 보세요. 이게 딱 무슨 느낌이냐 하면 무토 얼른 달려가서 이 자수를 관리하고 있거라. 무게합으로 탁 자수를 관리하고 있거라. 그 다음 기토 그 뒤에 달려가서 자수를 따뜻하게 해주거라. 이게 이 사주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보자. 오행론에서 목화토금수의 오행론에서 가장 비활성화된 오행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비활성화된 오행. 활성화율이 떨어지는 오행. 수예요. 수. 대신에 잠재력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이게 활성화된 재물이에요? 비활성화된 재물이에요? 비활성화된 재물이야. 비활성화된 재물이고 보통 이래서 수는 잠재력의 상징이에요. 잠재력. 지금 당장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이거를 활성화해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옆에서 활을 들이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겁재가 비활성화된 재물을 깔고 앉아있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내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비활성화된 재물을 이거 뭐 해주는 사람이야? 활성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다음, 내 앞에 있는 겁재가 재물을 다루는 사람인데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다루나 봤더니 상관 써가지고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야. 내 앞에 있는 겁재가 상관을 써서 상관 밑에 따뜻한 열기가 달려있으니까 뭔가 재주, 근면성실한 재주를 부려가지고 따뜻한 온기로 재성을 달구는 건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재성하고 인성하고 만나는 재극인에 대해서 낮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재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인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인기 장사를 많이 해요. 인기 장사. 그러니까 단골 손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뭐 술집이 한 5개가 있는데 요 세 번째 가게는 늘 손님이 많어. 뭐 비슷한 메뉴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보통 주인이 인기가 많은 거야, 보통은. 그 여성분이신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저 중고등학교 때 집이 망했어요. 그 전형적인 스토리 있죠. 아버지가 사업 망해가지고 집이 망했어. 옆에 계신 이분도 저기 어릴 때 잘 나가다 사업으로 집이 망했어. 두 분 다 공통점이 고등학교 때부터 일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막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도 안 가고 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일하느라고 학교도 못 다니고 진짜 형편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는 19살, 20살부터 빵집에서 일합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지금 30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경력 15년이에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19살, 20살부터 거기서 이렇게 막내부터 알바생으로부터 일을 해가지고 그 무슨 바게트, 쌍비읍 바게트 있죠? 그 회사는요, 이게 본사에서 가맹점에다가 전문가를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빵 만드는 전문가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장을 관리 운영해주는 그 전문가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 간부야, 간부. 한마디로 말해서. 본사에서 파견 가가지고 매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매장 운영을, 왜냐하면 점주들이 초보니까 경력이 있는 본사 직원이 가서 매장이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 무슨 매니저 역할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장사 안 되는 곳에 내가 가면 장사 잘 됨. 왜 그럴까? 그게 이 사주의 특수 능력이야. 가끔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이런 능력이 있겠구나. 특수 능력이 있겠구나. 이 사주가 어떤 사주예요? 이 자수. 잠재력은 높지만 활성화가 안 된 시장이죠. 이게 잠재력은 높지만 얼어붙은 활성화된 시장인데 회사로부터 자격을 갖고 권한을 가진 내가 쫓아갔어. 나하고 겁재는 어떤 사람이야? 겁재가 못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거야. 그쵸? 요 겁재하고 나하고 차이는 뭘까? 내 앞에 있는 겁재는 돈이 있어서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돈이 없어서 가게를 못 차렸지만 가게를 잘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겁재의 차가운 재성을 따뜻하게 활성화시켜주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야, 내가. 노하우를. 그러니까 이 자수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요게 이제 위에서 이제 본사에서 따뜻하게 대우해 주는 건데, 이게 좌우충이라 이게 잘 안 돼. 막 물이 튀기는 거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근데 자사합은 서로 잘 이게 녹아드는 거예요. 자사합. 이게 지장간에서 강한 그 암합을 맺기 때문에 자사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재극인인데. 자, 한마디로 겁재의 차가운 돈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사주는 옆에 목생화가 계속 이루어져 있죠. 목생화. 그쵸? 시지의 평관이라는 건 뭘까? 나의 개인적 책임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 관리, 자기 통제를 하여 내가 하는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이게 자신의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있게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겁재의 재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같이 나눠 갖는 사주예요. 같이 재물 나눠 갖는 사주. 수기운 활성화시키는 사주라고 보면 돼요. 가끔 사주들 구조들 볼 때요. 사회궁의 수가 가령 이런 식이야. 사회궁에 금수가 가득한데 이 개인궁에 목화가 가득하잖아요. 뭐 지장간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 목화가 가득하고 여기 금수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체된 사회를 활성화시켜주는 사주예요.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금수의 사회인데 일주와 시주는 화기운을 가지고 있어. 뭐 화토를 가지고 있거나 목화를 가지고 있거나 목화토를 가지고 있거나. 지금 이 사주가 화토를 가지고 있죠. 목화토, 목, 화, 토. 꺼지지 않는 불이야 이렇게 되면. 자, 불을 갖다가 토가 머금고 있으면은요, 이게 숯불 같은 형태가 돼가지고 불이 잘 안 꺼져. 이런 경우가 나의 열정으로 경직되거나 냉각돼 있거나 그러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사회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호신샘도 여기가 전부 금수예요. 호신샘도 금, 수, 수. 토, 금, 수, 수 돼 있는데 목, 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회를 대피는 형태죠. 지금 이 사주도 그런 모습이죠. 사회의 자수의 사회를 나의 뜨거운 열정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주는
장사 안 되는 매장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관련된 노하우가 가득해.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은 30대 초중반인데도 그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직책의 지역관리자를 맡겨서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겁제하고 동업을 해가지고요. 3명이서 동업을 해가지고 자기 카페를 또 하나 차려가지고 지금 또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대단하시다. 응원을 해드렸던 사주입니다. 아유, 써놨네. 네. 간부 매니저,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나와서 동업으로 현재 자기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겁재들의 돈을 활성화시켜주는 사주고요. 감동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일이 많아지고 잘 되는데, 근데 이분은 가끔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네.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수호신이 지금 당신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다 같은 건데, 이분은 이제 행사를 지원으로 장사가 안 되는 매장에 전문으로 파견돼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주고 신규 매장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인데, 어떤 지역에서 큰 축제가 열려가지고 손님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에 가서 이게 지원 근무를 섰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래요. 벼락이 간판을 탁 내리쳐가지고 간판에서 봉 번쩍하고 간판이 떨어졌대. 신기한 일을 겪었죠. 전기도 잠깐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야. 다행히 뭐 다치거나 그런 사람들 없고, 그 파리바게트가 벼락 맞아가지고 간판이 퍽 하고 튀기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답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그날 불이 나게 장사가 잘 됐대요. 그곳에서 그 희한한 경험과 체험을 해봤다. 손님이 엄청나게 몰렸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자기가 매뉴얼을 만든대요. 이 가맹점 활성화하는 매뉴얼을 만드는데, 뭐 축제 때 매장 운영하는 뭐 벼락이 쳤을 때 대처 방법, 뭐 전기 장치를 어떻게 내리고 손님들이 올 때 어떻게 조치를 하라. 그래서 마치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흔히 경험하지 않는 경험들이 자꾸 나한테는 벌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내가 해결을 하면 또 다음 단계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도 내가 그걸 해결을 하면 또 다음 단계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주는 지금 연습 훈련 중이에요. 삐읍 바게트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분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면 되냐면요. 요 활성화되지 않은 겁재 가진 사람들의 재물을 활성화시키는 사업, 자기 사업, 이렇게 되면 사업 컨설턴트, 사업 전문가, 노하우 컨설턴트가 되겠죠. 지금은 대형 회사에서 직원으로 다른 창업자들의 금전 재물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를 본인의 사업으로 크게 키우시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나중에 동업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인자는 돈 되는 사람 누구예요? 돈 되는 사람. 무자가 돈 되는 사람이죠.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사실 미처는 내 돈 들어, 남의 돈 들어.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사주야. 이거 괜찮지 않아요? 내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 사주는 내 돈으로 사업 안 해요. 이건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사주야. 그리고 이거는 친구랑 둘이서 혼자 사업하면 그것만 하면 안 돼. 그런 일도 하면서 이 사업에도 관여하고 저 사업에도 관여하고 요 사업에도 관여해서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하면 되는 거죠. 이 사주는 궁극적으로 내 앞에 있는 선행자가 상관이라는 재주와 능력을 발현하여 뭔가 재물을 키우려고 하는데 좌우충으로 일이 원만하게 안 되더라. 근데 나는 나만의 노하우로 요 자수를 활성화시키더라. 그리고 그렇게 재성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나의 노하우를 천간으로 올려서, 즉 사회적으로 드러내서 나 이런 거 알고 있다라고 드러내서 사회에 있는 겁재들한테 사업 잘하게 하는 법 알려주는 사람이죠. 지식 정보 공유죠. 편인 노하우 공유. 그리고 요 편인으로 상관 다스리죠.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형태는 나의 기획, 나의 행동, 어떤 나의 노하우로 사람들의 행동을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육물상도 되죠. 식상을 관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주는 나의 노하우로 사회의 사람들의 재물을 활성화시켜주고 부를 불려주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일로 나의 간판을 만드는 사주다. 그래서 보통은 인성 올린 관성을 저는 무슨 연구소 차리세요. 이게 원래 인성 올린 내 관이야. 내 조직이야. 내 회사, 내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사주다. 그렇죠? 사실 이런 사주 보고
아유, 여자가 그냥 때 되면 시집이나 가. 뭐 이렇게 일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자기 재주를 잘 찾았어. 그래서 되게 억척스럽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그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19살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학교를 가시는 건 어때요? 라고 했더니 진짜 열심히 살았어. 20대에 사이버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을 나왔어. 사이버 대학 나오는 것도 그것도 정식 학위 인정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지금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대. 대학원을 나오면은 이제 석박사까지 따게 되면은 정말로 무슨 연구소, 뭐 창업 지원 연구소 이런 거 차릴 수 있는 형태들이 되겠죠. 실무의 경험을 아주 착실하게 겪은 그런 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사주를 보면은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영혼이 이번 지구별 체험의 체험 계획서를 짤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무슨 소설 대본처럼 살았죠. 내 앞에 선행자의 재성을 활성화시켜주는 형태. 그러니까 누구랑 놀아야 돼? 이런 사람하고 놀아야 돼. 이런 사람이 친구면 지금 내가 가게를 냈는데 장사가 안 돼. 이런 사람이 내 친구면 제발 우리 가게에 좀 놀러 와라. 우리 가게에 며칠 좀 구경 좀 해주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지 좀 도와달라고.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이 내가 보기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주가 어떻게 보면 행운의 사주죠. 행운의 사주.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뭐 집안은 가난하고 뭐 흙수저고 뭐 고생은 많이 했고 아유 팔자가 세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이런 사주를 보면은 이게 존경심을 가져야 돼. 존경심. 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주를 보면서.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이제 일에 대한 능력이 확실하게 강해지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아무리 힘든 매장도 내가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거기 매출도 내가 높여줄 수 있고 내 눈에는 탁탁탁 보여. 이거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나의 뜨거운 열정 같은 인성으로 사회의 금전재물 시장을 녹여주는 사주. 한마디로 이런 사주는 겁재와 공생을 해야 되는 사주이지 겁재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지금 3명이서 동업으로 카페 차리고 있는데 동업에서 돈 된 사람도 어떤 사람이겠어. 나의 성실성을 보고 나의 인간성을 보고 나의 따뜻한 열정을 보고 같이 하자. 내가 돈 될 테니까 너가 좀 운영 좀 도와다오. 돈은 내가 낼게. 네가 좀 운영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카페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마 본인 돈도 좀 들어갔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이번의 사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가운데 있는 요분 사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체험학교다. 이런 어떤 좀 어려운 코스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꼭 이걸 뭐 비아냥거리거나 품평회를 하거나 좋으니 나쁘니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거죠. 보통 남자들이 해병대를 나오거나 장교 훈련을 받으면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걸 존중을 하죠. 이야, 그 힘든 데를 나왔어. 야, 그 훈련 되게 빡셀 텐데 기간도 길고 너 대단하다. 존중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UDT나 인생의 공수부대, 인생의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응원을 해줘야지. 아유, 사주가 나빠가지고 팔자가 그 모양이지 뒤엉박이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다음에 내가 그 코스를 살게 됩니다. 자, 오늘 537강은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